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60대 중반의 제이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온몸에 붓기가 있으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고 종종 어지러웠으며 손발이 저리고 머리숱이 줄어들었습니다. 채식 위주의 저염식을 했던 게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소금을 챙겨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해졌습니다. 신장이 튼튼해져 혈당도 정상 수치로 돌아갔고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도 없어지고 요실금과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붓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짜게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고 들어왔습니다. 음식이 짜면 혈압을 높인다거나 몸이 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며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왜 싱겁게 먹어도 우리의 잔병치레는 끝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염, 대장염, 비염, 피부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같은 염증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지은이 김은숙, 장진기, 펴낸 곳은 앵글북스입니다. 이 책은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성인병의 주범으로 몰리는 소금이 수천 년간 금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며 우리 밥상과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말합니다. 방사능,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오염물질이 범람하는 요즘 우리 몸에 쌓여가는 독소를 빼내고 해독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소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금은 불순물 제거, 살균, 해독, 즉 디톡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에게 잘 맞는 소금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능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 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 나트륨의 함량이 9g이다. 생리식염 용액에서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고 생산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 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의 전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 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고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커피를 예로 든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커피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면에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고 쌩쌩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커피가 좋은 것일까? 커피의 하루 권장량은 몇 잔이 적당할까? 평균을 계산해 3잔 반이라고 한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 벌렁거리는 사람에게는 과하고 6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양이다. 평균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커피는 기호식품이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소금은 좀 다른 차원이다.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나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해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단맛으로 짠맛을 대체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기만 하는 조미료가 아니다. 안 좋은 냄새를 눌러주고 기름기를 빼내주고 조직을 탱글거리게 하고 연하게도 해준다.
맛과 풍미, 식감을 바꿔놓는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에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숨쉬며 생존만 한다면 가능한 양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하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량도 상당하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 2-3잔을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요즘 마시는 에너지 음료,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하지 않은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 속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멀쩡한 곳이 없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부위별로 다른 과를 찾아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염, 중이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 병명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 부위별로 가야 할 병원이 다르다 보니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다. 비염에 피부염도 있고 구내염도 자주 걸리고 심할 때는 중이염까지 앓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시작해 모세 기관지염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 결핍으로 불리는 크론병이나 베체트병 등 신종 질병도
결국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금은 살균, 소염, 제독, 부패 방지 역할을 한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셀 메타볼리즘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 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과 귀에 이상이 온다. 모든 감각기관은 물과 소금의 영향을 받는다. 중이염, 이명, 청력 이상, 이석증, 메니에르병 등 귀와 관련된 문제는 오행에서 수기인 신장과 관련이 있다. 신장의 문제라고 해도 현대의학에서 진단받는 병의 개념과는 다르다. 신장이 지닌 힘, 신장의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지 조직 이상이나 손상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물과 소금의 수기를 보충해주면 귀의 뿌리 격인 신장이 튼튼해지면서 관련된 증상이 사라진다. 비염과 천식, 소금이 필요하다. 비염의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바람, 이 공기가 자신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분비물을 만들어 계속 점막을 촉촉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뿌리인 폐와 다른 내장기관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인 것이다. 체온을 올려주고 염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해당 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섭생을 계속하면 속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지면서 비염 증상도 사라진다. 소금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이 건강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1.5리터,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한다. 그러나 물 역시 섭취 권장량만큼 꼭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물이 먹히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세계보건기구의 물 권장량은 1.5리터이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두고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1.5리터 기준이면 12.5g, 최소 10g 이상 되어야 염도가 맞는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진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데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입안이 마른다고 맹물을 마시면 금방 입이 마르고 입술이 건조해져 침을 바르면 입술만 튼다.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물만 보충해 준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땡볕에 나가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군대에서 행군하다 쇼크가 오고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지러워 실신하고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뒤 주최 측은 음수대 공급 간격을 더 늘려 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 200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고 소변 참기라는 엽기적인 게임에 출전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 여성은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마셨는데 게임이 끝난 직후 쓰러져 사망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저나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한다. 체액 속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 부정맥이 생기는 등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된다. 정신이 혼미하고 무기력해지더니 근육 경련이나 발작, 마비가 오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평소 당기지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진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짜게 먹으면 살찐다. 다이어트 하려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염분이 들어가면 수분량이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소금을 끊으면 수분 섭취가 안 되어 일단 몸무게가 줄어든다. 순식간에 몇 킬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다.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해야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수분 조절이다. 몸의 수분을 빼버리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다. 수분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연예인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가 있는데 순식간에 빠진 것은 살이 아니라 수분이다. 다시 식사를 하면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며칠 만에 2, 3kg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아니라 몸에 수분이 들고 나는 것이다. 뼈와 근육의 무게는 며칠 만에 늘었다가 줄 수 없다. 그런데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염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체액의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등으로 물기를 빼낸다. 수분이 빠져 체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 피부 탄력이 사라지면 사람은 순식간에 늙어 보인다.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한 복싱 선수는 피부가 마른 귤 껍질처럼 되기도 한다. 모 연예인은 저염식 다이어트를 했다가 얼굴 피부가 축축 늘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 촌농 얼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피부를 위해 수분크림이나 수분제를 바르는 등 보습을 중요시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염이나 무염식을 해버리면 피부 노화가 금방 찾아온다. 겉에서 아무리 수분 관리를 잘해줘도 몸속에 수분 공급이 안 되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피부뿐 아니라 어지럼증, 탈수, 무기력, 두통 등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체중을 줄이려다가 더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된다. 간혹 저염식으로 건강하게 살을 뺐다는 연예인들 가운데 성공한 예가 있는데 식단을 보면 저염식이 아니다. 문어, 다시마, 김, 미역, 톳 등으로 씹는 욕구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모두 바다에서 온 짭짤한 맛, 소금기가 있는 것들이다. 소금 간을 따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음식 자체로 염분을 섭취하고 있었던 셈이다.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잘 먹어야 한다. 정말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입맛은 몸맛이다. 짭짤한 것이 당기는데 엉뚱하게 염분 제한을 한다면 결국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필요한 것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만족하고 먹기를 그만둔다. 평소 소금기가 충분하면 고기나 라면이 당기지 않고 야식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단기간에 살을 빼서 시합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염분을 꼭 섭취해야 한다.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어야 소식이 가능하고 힘도 빠지지 않는다. 수분이 충분한 탄력적인 몸과 피부를 유지하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해진다. 소금이 들어가면 짜내는 성질 때문에 실제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연스레 소식을 하게 되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소금이 맞지 않는 체질이 있다. 소금이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소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존 필수 물질이다. 앞서 절대적인 약 또는 독은 없으며 문제는 양이라고 했다. 소금이 맞지 않는 체질이라기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평소 먹는 음식에 들어간 염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어줘야 하는 사람도 있다. 큰 저수지를 품은 것처럼 물을 잘 보유할 수 있어 한번 채워 넣으면 웬만해서 고갈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라버려 수시로 채워 넣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오행으로 보면 화기인 신장 기운이 강해 발산하고 확산시키는 힘이 센 사람은 가라앉히고 수렴하는 기운인 수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토기인 위장 기운이 지나친 사람도 단단한 기운이 연한 기운을 눌러 토국수가 되기 쉽다. 열이 머리와 상체로 떠 있어 머릿결이 좋지 않고 탈모가 생기기도 한다. 허리나 등이 아프고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단단하게 굳어 근육 또는 힘줄이 당기거나 뻑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금이 주는 수렴, 정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운이 더 필요하다.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소금을 따로 먹어주는 것이 좋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은 사람,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연구원,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는 사람, 활동량이 많은 사람도 소금이 더 필요하다. 심장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소금과 물이 지나치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 심장의 불길이 약한 상태인데 강력한 수기운인 물과 소금이 들어가면 심장이 꺼지지 않으려고 더 격하게 뛸 수 있다. 그렇다고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심장을 영양하는 것이 먼저이고 위장을 먼저 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소금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소금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둑에서 수가 중요하듯 모든 일에는 선우가 있다. 먼저 둬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나 요리할 때도 어떤 것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맛이나 질감이 달라진다.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에서 물과 소금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때는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막상 먹어보면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소금이 좋다고 해도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양분을 이동시키고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영양분은 아니다. 기본이 되는 영양분인 주식을 잘 챙겨 먹지 않거나 다른 맛이나 영양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소금과 물만 열심히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과 소금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데 필수 요소지만 다른 영양분, 다른 기운의 맛과 조화가 필요하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과하다 싶으면 개워낸다. 소금의 치사량은 300에서 350g으로 알려져 있다. 식후에 배가 부르거나 공복감이 심하면 몸에서 잘 흡수하지 못해 토하거나 설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식전이나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새콤달콤한 것을 먹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 소금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몸이 냉한 경우다. 차면 굳고 따뜻하면 풀린다. 자연현상이 그렇듯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따뜻하면 풀려 피가 돌지만 차가우면 굳어 수축되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 몸이 냉한 사람은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차갑고 단단한 땅에 물을 부으면 겉돌고 스며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짜게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겉돌고 붓는 느낌이 난다. 열이 나지 않으니 땀을 흘리지 않고 목마름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고 소금과 물을 먹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냉기를 빼가면서 소금과 물을 먹어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매일 배에 곡식 찜질을 하거나 족탕, 반신욕을 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 처음에는 된장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따뜻한 국물을 먹거나 소금차로 먹는 것이 좋다. 장아찌, 치즈 등 소금 발효 음식을 잘 활용한다. 이른 오전부터 소금을 먹거나 차가운 생수에 타서 소금물 형태로 먹으면 몸이 식으면서 부작용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오후 이후 간간하고 먹기 좋은 농도의 소금차를 먹는 것이 좋다. 둘째, 긴장감이 심한 경우다. 간담이 약하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급한 마음에 소금을 먼저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 울렁거리거나 구역질이 나고 두통이 생길 수 있다. 굳은 상태는 물기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간담 기운을 보하는 새콤달콤한 것, 고소한 것을 먼저 먹어주는 것이 좋다. 간담이 약한 사람은 평소 동치미 국물, 냉면 육수, 메밀 육수처럼 시고 짠 음식이나 간장조림, 데리야끼 소스처럼 고소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레몬즙이나 새콤한 과일즙, 오미자, 산수유차나 청 등으로 간담을 풀어주고 소금을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경우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도 좋고 깨소금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간담 경락이 지나가는 옆구리, 목, 고관절 등을 잘 풀어주고 족탕이나 발 마사지 등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셋째, 위장이 약한 경우다. 짜게 먹거나 소금을 먹고 나면 앞 이마가 띵하고 몸이 축 늘어져 입에 침이 고이면서 구토가 나오는 사람도 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너무 풀려 연동운동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여서 몸이 무겁고 만사가 귀찮고 행동도 느려진다. 이때 소금이 들어가면 반발작용이 나타난다. 속이 싸하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쏟아낼 수 있다. 이때는 소금을 먹기 전에 단맛이 나는 꿀이나 설탕, 사탕 등으로 위장을 보호해야 한다. 약해진 위장과 위경락이 지나가는 무릎을 단단하게 내놓으면 굳은 기운을 풀기 위한 연한 소금의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다. 넷째, 얼굴만 붓거나 벌개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심장이 약한 경우다. 화기운인 심장이 약하면 얼굴이 붉은 편이고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자주 아프다.
평소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르다 보니 얼굴에 땀이 많다.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땡땡 부어올라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때 곡식으로는 수수가 좋고 커피나 녹차, 쑥차, 초콜릿, 고들빼기처럼 쓴맛 나는 것으로 심장을 영양하는 것이 먼저다. 깨나 날개죽지 상체를 강화해 화 기운을 좋게 해놓으면 발산하고 확산시키는 힘이 살아서 소금을 수렴하는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다. 5째, 심포와 삼초가 약한 경우.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떠올렸을 때 걱정부터 앞선다면 조절력, 생명력이 약해진 상태다. 평소 건강 염려증도 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보니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어깨가 무겁고 손에 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저린 증상도 심하다. 이런 경우 소금을 먹으면 손발, 특히 손이 부을 수 있다. 곡식으로는 조, 옥수수, 녹투가 좋고 콩나물, 감자, 우엉, 양상추 등 담백하고 생내나는 것과 떫은 맛 나는 것으로 영양하면 좋다. 어깨 운동, 손 운동으로 심포와 삼초 기운을 강화해주고 걷기로 몸에 열을 만들어주면 물과 소금이 잘 흡수된다. 염증 제로 소금차 레시피. 독소를 짜내고 몸의 균형 찾기. 1단계 준비운동. 소금과 친해지기, 미각 살리기, 내 몸이 원하는 간 찾기. 깨끗한 소금을 구해 작은 통에 넣어 휴대하고 다니며 소금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인다.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생각날 때마다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약간의 소금을 더한 것뿐인데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식사할 때 입맛대로 간해서 먹기. 국, 반찬이 싱거우면 간을 더해 먹는다. 음식의 맛이 살아나며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해진다. 과일과 함께 먹기. 딸기, 수박, 키위, 바나나 등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찍어 먹는다. 과일 주스나 해독 주스를 만들 때도 소금을 넣는다. 단맛이 살아나 과일의 맛이 좋아진다. 쿠키, 초콜릿 등 달달한 간식에 소금을 곁들이면 풍미가 더해지고 먹고 나서도 부담이 없다. 소금 커피 마시기.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덜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난다. 죽염을 넣으면 특유의 풍미가 더해져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소금으로 양치하기. 칫솔을 소금물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주고 소금물로 가글을 해준다. 피곤하고 나른할 때 입이 텁텁할 때 먹기.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녹여 먹는다. 2단계 실천. 소금차 레시피로 내 몸의 염도 조절하기. 3에서 7일 정도 소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간다. 우선 몸속 염도를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자. 부족한 염분과 수분 보충은 소금차를 추천한다. 전해질 농도를 맞추고 우리 몸의 염도인 0.9%에 가까운 1에서 1.2%면 잘 넘어간다. 물 300ml에는 3g 분량인 1티스푼, 500ml에는 6g 분량인 2티스푼 정도가 적당한데 먹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다. 이때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용융소금, 질 좋은 죽염, 5년 이상 간수를 뺀 깨끗한 천일염 등 불순물이 없는 소금을 사용한다. 오후 3, 4시경 따뜻한 차나 물에 소금 간간하게 타서 마시기. 보온병이나 머그컵에 따뜻한 물 또는 차를 넣고 소금을 녹여 마시면 일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몸에 촉촉함을 더해준다. 탈수를 막고 전해질 보충으로 생기를 충전한다. 더 큰 효과를 위해 햇빛 있는 시간에 10분 이상 걸어준다. 저녁이나 밤에 한 번 더 마시기.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빼내고 몸 구석구석을 정화시킨다. 야식에 유혹이 심할 때는 소금기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이므로 양이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소금력 강화 운동 3종 세트와 마사지를 해준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짜게 먹으면 몸이 붓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저염식으로 식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붓기가 좋아지지 않고 몸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 책을 접할 쯤 음식을 조금 짭짤하게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혈색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어요.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소금력 체크리스트를 통해 짠맛이 부족했던 신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소금을 균형 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